네, 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광명뉴타운은 총 11개의 재개발 사업과 철산동에 재건축 사업 두 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일단 우리가 예전에 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해제가 됐던 구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 구역들이 요즘에는 공공재개발 또는 가로정비주택, 소규모 재건축 등의 이름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기 재개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 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나고 봐서, 지나고 보니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되돌아보면 그때 초기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잡았으면 이마만큼의 수익이 났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뭐 지나간 건 이제 잊어버리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학습도 해보시고요. 또 요즘에는 각종 커뮤니티라든가 또는 뭐 부동산 강좌도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 강좌들도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도 또 일단 뭐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밑에서 이제 임장이라든가 또 학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부동산 역량과 경험량을 좀 늘리면서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또 넓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재개발,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재개발 투자 유의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고 좀 큰 범위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초기 재개발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 리스크도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업 초기 단계의 특징과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가 미래에 만들어질 아파트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 벌써 높은 가격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초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뭐 조합원 분담금과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 요거는 감정평가 이전에 뭐 어느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사업 후반기에 사는 것보다는 초기에 샀을 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렴하게 산 만큼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 시세 차익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미래가치 상승 가능성이 앞으로 사업 단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자, 단점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는 좀 사실상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 조합을 설립하고 추진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율도 받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비 계획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초기에 뭐 A 지역, B 지역 세 개를 묶어서 재개발을 아파트를 하나 만든대요. 근데 처음에는 A하고 B 지역은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변경이 됐죠. 근데 C 지역이 처음과는 다르게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서 누구는 소외를 받고 누구는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먼저 투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제대로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추진이 상황이라든가 이제 조합이 막 설립이 되어서 이제 운영이 될 때 조합 내 갈등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만의 또 이권을 위해서 또 움직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합 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리고 임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 무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재개발을 추진한다
추진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대 심리감 때문에 일단 주택, 호가, 빌라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업이 무산이 돼버리면 그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고, 그거는 곧 여러분들의 자산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광명 뉴타운에도 이 지금 현재는 그 다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예전에 총 23개 정도의 재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11개 사업장만 빼고 이제 나머지 구역들은 이제 해제 절차를 밟았는데요. 해제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손실을 머금고 또 떠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 뭐 재개발 구역 이미 완성이 돼서 아파트 입주한 뭐 14, 15, 16구역도 있고 19구역도 있고요. 또 이제 2구역도 입주를 하죠. 또 그리고 이제 뭐 11구역, 12구역 내년에 또 일반 분양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이 잘 가다 보니까 이 해제 구역 내에서도 이제 다시 추진하자. 재개발을 한번 해봐서 우리도 이제 신축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신축 아파트 만들어지면 또 지금보다는 빌라일 때보다는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명에는 뭐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13-12구역이 이제 가로정비 주택,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상구역이나 또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6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가로정비 및 또 이제 공공 재개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또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8구역 같은 경우에는 3080 플러스 이 공공 재개발로 추진이 되다가 이제 요게 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공공보다는 민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8구역은 3080 플러스를 이제 작년에 해제를 시키고 지금 민간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업 이 뭐 재개발 이제 추진적이다,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자,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 그 실망감은 여러분들의 자산상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손품, 발품, 그리고 정말 있는 정보력을 다 동원을 해서 이 베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단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초기 재개발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업 진행 단계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조합 설립 등 각 단계별 진행 사항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요즘에 책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쓴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보시면 각 사업 단계별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또 그 사업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뭐 절차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뭐 프리미엄의 변화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업 단계별로 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알고서 취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좀 오래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조금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자, 특히 정비 계획은 향후 사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조합 운영 상황을 또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간의 갈등 여부라든가 조합 임원의 전문성 또는 재정 상태 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전문업자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합 방식보다는 일단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냥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율이 이제 좀 높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는데, 하여튼 조합으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뭐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든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재정 상태라든가 또는 임원의 그 전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그 운영을 하면서 또 누군가는 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조합이 운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또 비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힘이 너무 또 커버리게 되면 이제 사업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인터넷 요즘엔 블로그도 많고요, 임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글을 정말 이렇게 좀 손품을 팔다 보면 정보는 좀 손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짬짬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이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늘어지겠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갈등과 암흑 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운영 방식이라든가 분위기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변 환경 및 또 입지 조건을 또 검토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호재라든가 또는 교통망, 학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사업성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입지가 좋을수록 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이게 내가 실제로 초기에 들어가는 그 실투자금이라고 하죠. 내 시드머니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 단계에 따라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입지가 좋다고 해서 사업성이 꼭 높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사업성이라는 거는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심화학습이라든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겪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광명에서도 지금 예를 들자면 뭐 10구역이라든가 또는 14구역, 15구역, 16구역, 특히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투자로 봤을 때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에 있는 곳들보다도 광명 1구역이나 2구역에 또 내가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또 수익 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래서 예전에 이제 1구역이나 뭐 2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도 이제 피가 붙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실투자금 대비 투자 수익률은 그쪽이 조금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을 해보면 평균적으로는 그쪽이 더 높았다라는 점. 그래서 입지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수익률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지가 좋을수록 나중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그 지역의 시세를 리딩을 하면서 수익률은 그때부터 조금 더 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초기 재개발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 도움을 받아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텐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상담받고 이렇게 투자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 놓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전문가분들 찾아가면 정말 가격 비싸신 분들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막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데서 또 상담을 받고 광명이 됐든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주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능력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능력껏 최대한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규라든가 또는 제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였을 때 이제 재당첨 제한과 관련된 부분 등,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 관련 법규, 그리고 이제 제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과 좀 친분이 있거나 또는 전문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좀 고민을 좀 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이의가 또는 부족할 때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여기가 마음에 들어, 저기가 마음에 들어,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자, 그런데 자금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능력에 맞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는 지역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충분한 자금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한 유동 자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유동 자금을. 그리고 중도금 대출 등 추가 자금 마련 계획도 세워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건설사업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잔압금이 또 있습니다. 그냥 계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잔압금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내가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칠 건지, 그리고 내가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내 자본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이 재개발 아파트, 자, 입주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즘에 이건 입주권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자, 분양권 마피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대부분이 자금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자, 부족하다 보니까 못 버텨요. 버틸라고 해도 연체 이자가 겁나게 셉니다. 뭔가 돈 좀 벌어보려고 투자했던 이 분양권, 그런데 손실을 보고
또 팔 수밖에 없는 마피 물건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자금 확보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적인 초기 재개발 투자를 위한 팁인데요. 자, 정보 수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알아보려고 하면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뉴스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무슨 은행마다 보고서도 있고요. 또 우리 국토교통부라든가 또는 그 주택산업연구원이라든가 또 이런 데만 보더라도요, 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정비 사업이 예상이 되는 곳, 그리고 향후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 대기업 보고서만 보더라도 부동산 파트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또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비전이라든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요, 잠깐의 관심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려면은요, 이 본질에 대해서 좀 파고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투자 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살펴보면서 향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 변화의 방향성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재개발,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건 아니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2년 뒤에 기본 세율이 되고 나서 내가 처분을 하고 다른 데로 또 이동할 수도 있어요. 상급지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2년 뒤에 팔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부동산 상황이 뭐 괜찮고 나쁨을 떠나서 그때 요 정도 왔는데 수익이 이만큼 났네? 근데 이 시점에 조금 더 한 2, 3년 가져가면 좀 더 괜찮은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보유하고 홀딩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 기간이 길더라도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면 이게 그렇거든요. 광명뉴타운 초기에도 피가 정말 잘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광명뉴타운, 피가 막 1억도 올라가고 뭐 5천만 원도 뭐 한두 달 사이에 올라가고 뭐 2억이 한 6개월 사이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초기 단계에는요, 정말 잘 안 올랐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물건을 조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재개발 투자 시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신중한 분석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큰 손실을 또 볼 수도 있다라는 점. 자, 이것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뭐 상담을 한번 오신 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오신 분은 초기 재개발 3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제일 많이 문의가 오는 데가 3구역, 7구역, 6구역. 예,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3구역 같은 경우에 7구역 같은 경우에 자, 올해 정말 많이 팔린 초기 재개발 지역인 것 같아요. 자, 그러는 사이에 뭐 2차 공람회도 하고요. 뭐 이제 곧 부역 지정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일단 거래로 이어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투자한 게 꼭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제대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좀 끝에 라인들이 좀 잘렸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 될 줄 알고 또 취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가 돼버리면 자산상 손실이 클 수도 있고 매매는 더 이상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좀 파격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만 거래가 됐고요. 그 거래를 해서
취득을 하시는 분은 재개발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실수요 목적으로 또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을 했는데 이게 재개발에서 벗어났다? 그럼 자산상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역 라인이 조금 정해지고 또 이제 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까지 됐다. 물론 그 다음 단계 뭐 시공사 선정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 승인이라든가 자, 이런 단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또는 건축 심의를 받았다. 그러면 안정성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건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불명확한 것들이 거치기 때문에 좀 안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 정비사업 일단 단계별로 코스별로 딱딱딱딱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프리미엄을 또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고 그 획득된 프리미엄은 여러분들의 미래 자산, 여러분들이 미래에 또 그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또 마인드, 생각도 유연해지고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재개발 좀 잘 취득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전부 다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하기 드리긴 좀 어렵고 좀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자, 광명뉴타운 초기 재개발 3구역, 7구역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광명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에 김 소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성심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의 재개발 투자라든가 그리고 단계별 투자 전략 그리고 이제 관련 법규 및 세금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원하는 정보를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는 사례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또 공유해 주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